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5일 월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4월의 마지막 한 주 잘 마무리하셔서요.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간직되는 2022년의 봄날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기분 좋게 이번 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든 방송을 지난주 토요일에 여러분들께 게시해 드렸는데요. 바로 미국의 유명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 진 머스트와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영상을 토요일날 4개 다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요. 비록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뷰수는 적습니다. 클릭해 주신 분들의 숫자는 좀 생각보다는 실망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 정말 좋다라는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 많이 남겨주셔서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한 감정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보통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 먼스터와의 인터뷰 영상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꼬박 만드는 영상이거든요. 인터뷰를 준비하는데도 한 2-3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인터뷰 자체도 한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번역하고 자막 작업하는 데는 10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걸쳐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은 코멘트로 저한테 힘을 주셔서요. 앞으로도 꾸준히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좀 차별화된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5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월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금요일날 보시면 다우존스가 2.82%는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2.77%, 그리고 나스닥도 2.55%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3대 지수 모두 폭락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자, 여기에는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겠죠. 자, ISRG가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무려 14%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CAT는 캐터필라입니다. 마이너스 6.55%,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마이너스 6.35% 하락했고요. 오픈도어가 마이너스 5.47%, 베일이 5.38%, 디어가 4.90%, 레모네이드도 4.87% 빠졌고요. 그 밖에도 블록 같은 종목도 4.68%, 쇼피파이 4.37%, 구글도 4%가 넘게 빠졌네요. 코인베이스 4.22%. 완전히 10% 이상 폭락한 종목은 지금 ISRG 한 종목밖에 없지만 그 밖에 5%, 4%, 3% 정도 좀 소폭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상승한 종목이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두드러진 하나의 특색이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올라간 종목이 한 4-5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이름들을 보여드리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에디타스, 인텔리아, 그리고 크리스퍼까지 4종목이요. 모두 다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유전자 시퀀싱이죠.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밖에 올라간 종목은 니오가 0.17%, BTWN이 0.10%,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한 6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다 빠진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촉매제의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미팅은 뭐냐면요. 지난주 목요일 4월 21일 날 있었던 CNBC에서 주관한 글로벌 경제에 관련된 IMF 디베이트이 있었거든요. 이 토론에 여러 명의 이제 패널이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연준의 의장인 파월이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이 미팅에 참가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다가오는 5월에 금리 인상을 0.5%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화들짝 놀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주가가 힘없이 떨어지는, 미끄러지는 현상을 보여주게 됐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오미주 마지막에 자막 영상은 파월 의장의 부분만 제가
제가 추려서 한 3분 넘어가는 영상을 자막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자막 양성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미팅에 관련된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좀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의 제목에 따르면요. 페드 연준에서 하이크 레이트라는 것은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런데 75 베이시스 포인트, 베이시스 포인트가 0.01이잖아요. 따라서 75 베이시스 포인트는 0.75%를 얘기하는데 다가오는 6월 달 그리고 7월 달에는 0.75% 정도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노무라라는 투자 기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노무라가 금요일 날 얘기하기를 FOMC 연준의 회의를 얘기하죠. 이 회의가 하이크 할 것이다,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페드 펀드 레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준금리라고 해석을 하죠. 이 기준금리를 75 베이시스 포인트 0.75% 6월 달과 7월 달과 두 달에 걸쳐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0.5% 정도 올린 후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0.25%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대부분의 지난 과거에 있었던 연준의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제 한 달에 0.25% 정도 올리는 게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긴축의 모습이었거든요. 긴축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과거에 보면 늘상 연준은 보통 0.25%씩 꾸준히 올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목요일날 있었던 IMF 디베이트에서 연준 의장이 0.5% 가능하다고 한번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는 0.5%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 그리고 나서 6월 달, 7월 달에는 0.5%에서 오히려 더 높아진 0.75%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0.25%에 머물러 있는 기준금리가 몇 달 안에 2.25%까지 껑충 뛸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에 걸쳐서 폭락이 찾아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프트, 완전히 변화해버린 거잖아요. 자, 시장의 기대치가 이렇게 확 변해버린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어디에 대한 기대치였냐면 점점 더 많은 긴축에 대해서 지금 기대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높아질 때보다는 좀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된 이유는 페드 연준의 제롬 의장이 IMF 디베이트에 목요일날 출연을 해서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가능하다. 5월 달에 0.5%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들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진출해 있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러한 그 정보를 프라이스 인했다. 주식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웰 의장이 얘기하는 동시에 지금 CME 페드 와치에서는요 85%의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벤치마크 레이트, 즉 기준 금리가 1.5%에서 1.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85%나 된다. 근데 여기 시기가 나와 있는데 6월 달 미팅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5월 달에 0.5%가 올라가고요. 왜냐면 지금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6월 달에는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0.25에서 5월 달이 지나게 되면 0.25 더하기 0.5니까 0.75죠. 그리고 0.75에서 0.75가 더 올라가게 되면 1.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6월 달에 존재한다라고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채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국말로 이제 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0.25 얘기하다가 0.75까지 갑자기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0.75에 대한 수다가 확대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세인트 루이스라는 지역의 페드 의장인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0.75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시장에서는 그 전까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않았던 0.75라는 숫자가 갑자기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프라이싱을 한다, 반영을 한다는 거죠. 270 베이시스 포인트, 270 베이시스 포인트는 2.7%잖아요. 따라서 2022년 말까지 2.7%까지 지금 기준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우리는 지금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1994년에 2.5%를 이미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지금 감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이 기대감은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냐면 2023년 내년 3월이 되면 아마도 기준금리가 3%를 찍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기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투자기관의 이름은 도이치뱅크고요. 도이치뱅크의 이코노미스트, 그 경제학자에 의하면 페드가 이 하이크를
5%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준금리가 만약에 5%까지 올라가면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하면 뭐 이자가 7%, 8%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정말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간다면, 그러면 주식시장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해도 7%, 8%의 이자가 생긴다면 과연 누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하겠어요.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도이치뱅크에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타이트닝이 계속해서 끝나가게 되면 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5%라는 기준금리는요, 2006년 이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엄청난 수치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 그리고 본드, 채권 시장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셋오프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트레저리 본드, 즉 채권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지금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냐면 expectation, 기대감이 연준이 굉장히 호기시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을 던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자,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 여기 보시면 2.95까지 지금 목요일날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아침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금요일 오전을 얘기합니다. 금요일 오전에도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2년 국채 금리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의 커브가 플라튼되고 있다. 자, 커브라는 것은요, 이제 2년 국채 금리와 10년 국채 금리가 원래 금리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금리의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브는 이제 이렇게 좀 가파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플라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단기, 장기 금리의 수익률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커브 플라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현상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신호라는 것은 예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2년 국채 금리는 지금 7 베이시스 포인트 0.07% 올라가서 2.76%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중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금요일 날 그랬다는 얘기고요. 자, 주식 시장이 목요일 날 랠리를 보였다. 굉장히 초반에 기분 좋게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채권의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트렌드가 역전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1.5% 이상 하락을 했고 나스닥 100, QQQ는 2% 이상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지금 금요일까지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걱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지금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연준에서 이 브레이크를 심하게 박는다면, 그 얘기는 이제 너무나 좀 빠르게 금리 인상을 확장해 버리면,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무라가 예상했던 그런 금리 인상 0.75%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킹알파에 나와 있는 금리 인상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번 기사를 읽다 보면 조금은 이제 공포감까지 느껴집니다. 노무라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5월 달에 이어서 6월 달, 7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0.75%씩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미국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좀 우울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통 기준 금리에 관련해서는 좀 두려움을 줄 만한 그런 뉴스들이 일부러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걸 우리가 보통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연준의 입장에서도요, 실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겁을 많이 줘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정보들을 많이 뿌려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잡히겠구나, 연준에서 엄청나게 호기시한 그런 정책을 피니까 인플레이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오히려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수그러질 수 있게끔 공포스러운 정보를 많이 일부러 좀 퍼뜨리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자, 단위가 굉장히 크죠. 여기가 지금 100만 달러고요.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입니다. 따라서 30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정부거든요. 자, 이렇게 무지막지한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요, 생각보다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이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해 놓은 그 비용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일을 해야 할 텐데, 뭐 헬스케어에도 써야 되고, 사회복지, 전기차 지원, 뭐 여러 가지 쓸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부채를 갚는데 이자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비용의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라든지 이 사정을 알고 있는 연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가계 재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아 쪽,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커다란 경제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재산이 많거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발생했을 때 버틸 만한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티는 힘이 있는 나라가 장기적으로 좀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달러의 강세를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 해외에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기회가 마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봤을 때 과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을 오랫동안 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거시적인 정제의 지표를 가지고 좀 조합을 해서 그럴싸하게 좀 긍정적으로 좀 꾸며본 스토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